투자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증시 내비게이터 11월 4일 마감 시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트렌드입니다. 전문가 HB입니다. 반갑습니다. HB 전문가님,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제 3일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4,200선을 돌파했다고 환호했는데 하루 만에 그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합니까? 말 그대로 극심한 변동성 장세였습니다. 어제 4,221포인트라는 사상 최고점을 찍었던 코스피가 오늘 하루 만에 100포인트 넘게 급락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또 상승 마감했죠. 시장이 완전히 둘로 쪼개진 모습입니다. 네, 정말 코스피와 코스닥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오늘 주요 지수 현황부터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11월 4일 마감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00.13포인트, 비율로는 2.37% 급락한 4,121.74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4,10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입니다. 100포인트 하락이라니 정말 충격이 큽니다. 반면 코스닥은 분위기가 달랐다고요? 네, 코스닥은 전일 대비 12.02포인트, 1.31% 상승한 926.57로 마감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 중인데 이 기간에만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사들였습니다. 환율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37.9원, 9원 넘게 오르면서 마감했는데 원화 약세도 부담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예상은 있었지만 하락폭이 예상보다 깊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이후 최장 상승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대형주에서 차익 실현이 본격화된 것이 오늘 급락의 핵심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급락의 주체는 누구였는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이 완전히 꼬였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무려 2조 2,16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 역시 4,985억 원을 팔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2조 7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낸 거네요. 그럼 이 물량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놀랍게도 개인 투자자가 이 물량을 거의 다 받았습니다. 개인이 오늘 코스피에서만 2조 6,895억 원에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이 2조 7천억 원 가까이 매수했다고요? 이건 좀 우려스러운 신호 아닌가요?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지수가 고점에서 급락하는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은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섰고 개인은 이를 모두 받아내는 전형적인 고점에서의 손바뀜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과도한 매수 심화가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이 샀다고 하셨죠? 네, 코스닥은 수급이 정반대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했고 개인은 순매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코스피의 대형주와 코스닥의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전략이 완전히 차별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엇갈리다 보니 섹터별 희비도 극명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을 주도한 섹터와 상승한 섹터는 어디였나요? 역시 코스피 대형주가 포진한 섹터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오늘 증권업종이 마이너스 4.87%로 가장 크게 하락했고 그 다음이 바로 전기전자, 즉 반도체 섹터가 마이너스 4.33% 급락했습니다. 운송장비 부품 섹터도 마이너스 3.61% 하락하며 부진했습니다. 전기전자가 4% 넘게 빠졌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반도체 투톱의 충격이 컸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11만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썼던 삼성전자가 오늘 하루 만에 마이너스 5.58% 폭락하며 10만 4,900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11만 원 선을 바로 반납했죠. SK 하이닉스는 상황이 더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10% 넘게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10.91%라는 경이력인 급등을 보였던 SK 하이닉스가 오늘은 마이너스 5.48% 하락하며 58만 6천 원, 60만 원 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그야말로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된 모습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마이너스 0.74%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현대차와 네이버 등 다른 시총 상위주들도 약세를 면치 못했고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한 섹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유 섹터입니다. S-오일이 무려 6.92% 급등했고
했고 장중에는 10% 넘게 오르며 1년 내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GS 역시 1.24%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외에 음식료, 담배, 제약 섹터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동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주가를 끌어내리고 정유주를 끌어올린 결정적 요인이 있었을까요? 가장 큰 부정적 요인은 바로 트럼프 리스크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2일 방영된 CDS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죠? 가장 첨단 칩은 미국 외에는 그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하겠다. 바로 엔비디아의 최신 AI 반도체인 블랙웰 칩의 타국 공급을 봉쇄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충격이었나요? 타이밍이 최악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2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을 방문해 삼성,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등에 무려 26만 장 14조 원 규모의 GPU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약속 당일에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공급 차단을 선언한 셈이군요. 맞습니다. 이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미래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대화시켰고 반도체주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와 반도체 대형주의 급락을 불러온 가장 큰 지정학적 리스크였습니다. 반면 정유주가 오른 것은 긍정적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플러스의 8개국이 추가 증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SOE를 비롯한 정유주가 강세를 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정리해보면 반도체 차익 실현, 외국인 대규모 매도, 그리고 트럼프 칩 봉쇄 발언,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4,200선 돌파의 흥분이 가라앉자마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그동안의 상승분을 대거 차익 실현한 매우 의미심장한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주요 뉴스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첫 번째는 단연 트럼프 대통령의 엔비디아 블랙웰 칩 타국 공급 차단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젠슨 황 CEO의 한국 26만 장 GPU 공급 약속입니다. 이 두 뉴스가 충돌하며 시장에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펙 플러스 8개국의 추가 증산 중단 소식입니다. 네 번째는 어제 코스피 사상 첫 4,200선 돌파와 오늘 100포인트 조정이라는 롤러코스터 상황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으로 LG와 현대차가 시가총액 200조 원 클럽 진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오늘 하락으로 잠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중요한 뉴스들이 많았네요. 특히 엔비디아 관련 뉴스는 앞으로도 계속 시장을 흔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HB 전문가님, 이런 극심한 변동성 장세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내일, 5일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은 명백히 양극화 장세입니다. 코스피 대형주, 특히 반도체는 차익 실현 매물에 시달리고 있고 코스닥 중소형주는 외국인의 수급을 받으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우선 오늘 2조 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물량을 개인이 받아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수급의 불균형이 매우 심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급락한 반도체 대형주에 대해 섣부른 저가 매수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외국인의 매도세가 진정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따라 반도체 섹터의 향방이 갈릴 것입니다. 그럼 어떤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까요? 시장은 지금 반도체 외에 대체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오펙 플러스 소식에 정유주가 강하게 반응했던 것처럼 명확한 모멘텀이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섹터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보다는 외국인 수급이 견조한 코스닥의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당분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코스피 대형주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고 코스닥이나 명확한 재료가 있는 섹터 중심으로 대응하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4,200 시대를 경험했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커졌다는 것을 잊지 말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네, 오늘도 명쾌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HB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내비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